안녕하세요. 독서 편식쟁이의 책장입니다. 저는 책장 주인 먹요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사봤어요. 핀 마이크인데요. 요거를 한번 사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부디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책 리뷰를 할 거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라고 해야 되나? 어제까지인가요? 어제까지 제가 30분 독서 챌린지로 읽었던 책인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두 분의 책을 제가 이거를 추천을 받았기도 했지만, 전에 읽었던 책과 약간 비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읽은 것도 있는데요. 작가님들이 이 필력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와, 이거는 읽을 때마다 혼자 푹, 그치! 이러면서 막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게 일단은 삶의 방식 분자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W2C4라고 얘기하는데 여자 2명, 고양이 4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 구조이자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모듈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두 명의 여자 작가 4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작가 둘이서 집을 반반 합쳐서 집을 구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공동 명의로.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이제 룸메이트를 드리는데 솔직히 그냥 1년만 룸메이트를 한다고 해도 상대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살다가도 찢어지거나 친구를 다시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김하나 작가님이 먼저 이제 황선우 작가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계속 이제 찾아봐요. 인스타그램 피드도 이제 보고 트위터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도 보고 이 사람과 좀 친분이 있는 나랑도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취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막 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같이 살자. 그리고 집을 고르고 그 집에서 이제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다르게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짐 정리를 하면서 막 진짜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리얼하게 담겨 있어요. 그 너무 리얼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취향은 비슷한데도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외로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한 분은 요리를 하고 어지르는 게 취미이시고요. 한 분은 정리를 하면서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처럼 이제 집 정리, 청소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딱 말끔해진 상태를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부르는 애칭도 있어요. 김하나 작가님은 도비, 톨리반 선생님으로도 불리고 황선우 작가님은 파괴지왕, 박한양반으로도 불려요. 그리고 서로를 호칭을 할 때 보통은 동거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생활 동반자, 주보호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한 동거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정말 뭐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가족 단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정말 많은 시대잖아요.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이 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러웠어요. 이게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인이 하는 술집에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다 같이 걸어서 한 아파트를 향해서 걸어가요. 5명 이상. 근데 그 부분에서 솔직히 되게 부러웠어요. 뭐 누구를 택시를 태워서 막 보내야 되고 그러면 잘 들어갔어 그러면서 막 확인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안부를 묻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다 같이 먹고 자리가 파해서 다 같이 이제 손 붙잡고 같은 아파트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동네 친구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택배도 엘리베이터에다가 혹시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게 혹시 만나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다가 실어서 지금 보냈어. 받아.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로 택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라인에 2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문고리다 걸어놓는 식으로. 문고리에 걸어놨어. 그러면 문자를 보내고. 그런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게 담겨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보면서 저 책을 보면 약간 메모를 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나 옆에 보면은 여기 빵 터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빵 터짐 밑에 막 크크크크크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막 핵공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띵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계속 메모를 하면서 볼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이거를 책을 한 번에 다 읽고 다시 훑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읽으면서 메모를 하기에는 책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진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미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떤 친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가 정말 맛있게 먹는 해장국을 포장을 해와서 냉동실에 딱 얼려놨대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행복은 보장된 미래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시집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일찍 예약할수록 나중에 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해변에 칵테일 바를 차리자 두 분 다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술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칵테일 바를 만들면 거기에 틀 노래를 고르자라고 하면서 리스트업을 해요. 노래를.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리스트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즐겁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어차피 남는 장사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약간 라는 이렇게 약간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꼭 이게 이루어져야 해 라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즐겁다기보다는 약간의 강박, 불안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즐기는 거. 진짜 즐기면서 지금 나는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러니까 이건 남는 장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특이하게 목차가 이렇게 보통은 1하고 쭉 써있고 뭐 2하고 쭉 써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목차가 그냥 차례하고 이렇게 시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책 구성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신 책이다 보니까 뭐 에필로그라고 할 것도 없고 프롤로그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앞뒤 다 없어요. 근데 정말 스토리만으로 기획부터 스토리, 필력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좀 균형적으로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읽었는데요. 이거 지금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지역만 가리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이거 약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책이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의 첫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이크가 잘 들어갔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